자, 23번입니다. 다음 두 조건이 나와 있을 때 x의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 구하시오가 문제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지.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풀이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두 개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건을 통해 x 곱하기 y가 몇인지 정도는 일단 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이것에 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넣어보면 7은 1-3xy이므로 3xy가 마이너스 6이고 일단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2구나. 이 정도는 체크가 가능해. 이제 여기에서 풀이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고 여기에서 이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는 x 더하기 y가 몇인지 알고 있고 x 곱하기 y가 몇인지 구했으므로 요 두 식을 가지고 x와 y는 어떠한 미지수로 이루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고 그 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는 두 근의 합, 얘는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 거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0 이런 방정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너는 2와 1과 마이너스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t 값이 몇과 몇이야? 2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얻어줄 수가 있다고. 그럼 둘 중에 누가 x고 y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가 x면 얘가 y고 얘가 x면 얘가 y란 말이야. 누가 x와 y인지를 몰라. 하지만 관계없죠. 나는 누가 x고 누가 y인지 관계없이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은 2의 7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7제곱이다. 그래서 128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답 126.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해설지와 다르죠? 왜 128 마이너스 1인데 127.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게 굉장히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게 그냥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1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나는 이것을 통해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구할 수 있나요? 그럼 너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고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해보면 너는 1 플러스 4 그래서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다시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해보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얘는 나와 있지? 그냥 7이라고 그냥 씁시다. 뿐만 아니라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이렇게 빼준 거와 같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우리가 5라고 구했기 때문에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x제곱 y제곱은 x 곱하기 y의 제곱과 같으므로 4. 그래서 너는 25 마이너스 8이 돼서 17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나는 x의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과 x의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을 곱했다고 생각해 보면 전개했을 때 x의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 더하기
x 세제곱 y 세제곱으로 묶어보면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너는 여기에서 이것을 빼준 거와 같지? 그래서 내가 구할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에 마이너스 xy의 세제곱에 x 더하기 y를 빼준 거와 같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정보들을 다 집어넣으면 7 곱하기 17 마이너스 곱한 게 마이너스 2였죠? 그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에 더한 건 1이었죠? 1.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계산해 보시면 77에 49에 119 더하기 8이 될 테니까 정답은 동일하게 127. 이렇게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만 놓고 봤을 때에는 1번과 2번 방법 중에서 압도적으로 뭐가 더 좋아? 1번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푼 이유는 야, 해설지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 해설지에 2번으로 써있죠.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야, 얘가 더 좋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문제는 얘가 제일 좋지만 이런 방법도 반드시 익히기는 해야 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요 1번 문제를 푼 겁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럼 요 24번도 앞에서 했던 것과 딱 결합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고 이렇답니다. 그럼 우리는 요 두 개의 식을 보는 방법을 각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너랑 구조가 똑같지? 들어간 변수만 다르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자세로 어떤 것을 취해야 되냐면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퀄 0 이런 방정식이 있었어. 이 방정식의 근 x가 알파와 베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주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2고 두근의 곱이 4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일부를 살펴보면 너는 마이너스 128에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으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56.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알파의 8제곱 더하기 베타의 8제곱.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얘기도 했지만 이걸 차수 줄이기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피똥 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지. 그럼 요 2차 방정식에다가 내가 적당한 식을 곱했어. 곱하면 차수가 달라졌겠지. 그 달라진 방정식의 근이 아까처럼 정확히 알파와 베타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확실한 건 알파와 베타 도 방정식의 근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 식에서 양변에 딱 생긴 거 보니까 왁구가 어때요? 뭘 곱하면? x 플러스 2를 곱해버릴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은 한 줄 더 쓰지 뭐. x 더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퀄 0. 요거 전개하면 x세제곱 더하기 8 이퀄 0.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 맞아요? 양변에 x 플러스 2를 곱하면 이런 방정식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 온전히 알파와 베타인 건 아니지만 알파와 베타가 여전히 너의 근인 건 확실하지.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결국 요 방정식의 근 중 뭐랑 뭐가 있다? 알파와 베타가 있겠더라. 이런 소린 거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너의 근이기 때문에 요 근을 대입해 줄 수 있었겠죠. 그럼 대입해 주시면
알파 세제곱이 몇이고 베타 세제곱이 몇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의 8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알파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죠. 제곱하면 64 알파 제곱. 그래서 같은 이유로 베타 8제곱도 몇이 된다? 64 베타 제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파 8제곱 더하기 베타의 8제곱은 64의 알파 제곱 더하기 64의 베타의 제곱과 같고 너는 64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만 계산하셔서 앞에 값 마이너스 126이라 계산하시면 돼요. 이때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가 있기 때문에 더한 거와 곱한 게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널 처리할 수 있지.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얘를 첫 번째 풀이법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쓰면 너는 4-8이 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다시 얘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차수 줄이기를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초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가 몇이라고 했으므로 알파 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같은 이유로 베타 제곱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뭐 하시면? 더하시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기 때문에 그래서 2 곱하기 2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얻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쓰면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둘 다 방법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래서 집어넣으셔서 너는 64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56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놈도 마이너스 256 뒤에 놈도 마이너스 256 그래서 정답은 3번 마이너스 51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친절하게 줬지? 뭐를? 알파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가 4와 5고 C 더하기 D와 C 곱하기 D가 마이너스 4와 5다. 엄청 친절해요.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의 행동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일단 식이 지저분하니까 쫄기 마련이거든. 쫄지 좀 마세요. 잘 보세요. 일단 곱한 거 5 곱한 게 5잖아. 여기 A 곱하기 B가 있고 여기 C 곱하기 D가 있는 거 보이나? 물론 그거의 세제곱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노란색 동그라미들은 5의 세제곱 이런 거 몇 개 더했어? 2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 동그라미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4개의 항을 정리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막 개판으로 막 섞여 있죠.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2번, 3번, 4번, 5번의 항들이 이쁘게 묶이지. 묶어봅시다. 그럼 너는 A 세제곱으로 묶으면 C 세제곱 더하기 D 세제곱 B 세제곱으로 묶으면 C 세제곱 더하기 D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주황색 2개의 항은 뭘로 묶을 수 있으니까 C 세제곱 더하기 D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묶어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5의 세제곱 곱하기 2에다가 이거 계산하시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처리하는 게 지금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어렵지 않잖아. 내가 이게 쉬운 문제니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산하려고 설명한 게 아니라고. 잘 들어보세요.
요거 처리하는 방법. 집중.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보는 눈이 없어요. 족밥들. A 플러스 B. 아니에요. A는 굿! 역시 내 새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수학을 관성적으로 풀지 말라는 소리야. 띠딕, 띠디디딕, 띠디디딕, 띠디디딕 이렇게 풀지 말라고. 우리는 사람이잖아. 뭘 해? 생각을 한다고. 더한 게 4고 곱한 게 5네? A와 B가 뭐구나? 몇이고? 안 나오죠? 제가 병신이었네요. 자, 커트. 자, 커트. 자, 나중에 커트된 거 이제 영상 다시 보면 알 겁니다. 와, 저 사기꾼 새끼 이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방법. 얘는 이런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 그래서 더한 게 4니까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에 5 곱하기 4. 그래서 얘 4로 묶으면 16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설마 이거 다 전개하는 바보 똥개 없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요거를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 C와 D의 합과 곱을 준 거지. 그럼 그냥 저도 알아요. 그냥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된다는 걸. 우리는 한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를 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떤 방정식이 있는 거고 그 방정식의 근에 합과 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 이퀄 0. 요거의 근이 C와 D고 더한 게 마이너스 4 곱한 게 5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C가 너의 근이기 때문에 C를 대입해 보면 C제곱 더하기 4C 더하기 5가 0인 거죠. 그래서 C제곱은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럼 내가 필요한 C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4C 제곱 마이너스 5C가 되고 C제곱이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5니까 얘를 대입해 보면 16C 더하기 20 마이너스 5C 그래서 11C 플러스 2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C의 세제곱 더하기 D의 세제곱은 C의 세제곱을 앞에서 11C 더하기 20이라고 썼으니 D의 세제곱도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11D 더하기 2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너는 11에 C 더하기 D 더하기 4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C 더하기 D가 문제에서 몇이라고 했으므로 그래서 마이너스 44 더하기 40 그래서 몇이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너나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방식을 달리 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더 빨라요? 비교도 안 되게 곱셈공식 변형 그냥 쓰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동일한 것들로 인수분해해서 묶은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라가 의미 있는 행동이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얘를 곱셈공식의 변형을 할 수도 있지만 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뭐 할 수도 있다? 차수 줄이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박아놓고 하지만 지금은 얘가 더 편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요 가나다라는 세 개의 식이 있었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PQ로 표현을 하래.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실제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할 거냐에 집중을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걸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바로 만드는 건 그냥 그렇게 뭐 원활한 행동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잘 버무려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할 거예요. 이 가나다를 어떻게 장난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본 겁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요 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P와 Q로 표현을 할 거잖아. 이미 가와 나에는 PQ라는 미지수, 바꾸고자 하는 미지수가 있고, 다에는 그게 없죠. 그래서 다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잖아. 그러면 얘도 싹 더하면 몇이겠어요? 그냥 0이겠죠? 0 3개 더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더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은 0이 될 거라고. 어차피 0인 것들 더할 테니까. 이때 3개를 더할 때 보기 좋은 애들끼리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항들끼리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두 번째 항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지막 세 번째 항끼리 더하면 플러스 3 A, B, C.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A, B, C고, 그럼 결국 얘와 얘만 PQ에 의해서 표현할 수만 있다면 넘겨서 나누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3개 더한 거. 얘는 어차피 몇이니까? P니까 P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제곱 마이너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P의 제곱 마이너스 2Q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 다시 한 줄만 다시 써보면 0은 P제곱 마이너스 2Q에 마이너스 2P에 더하기 3 AB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넘겨서 양변 몇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그래서 ABC를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C는 마이너스 3분의 P제곱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P 이런 식으로 정답을 얻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7번. 얘 그냥 곱셈 공식 변형 그냥 잘 버무리면 문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구하시오가 문제고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좀 외워라. 이거 좀 외워라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얘 곱셈 공식 변형 쓰면 어떻게 가능하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것의 제곱 마이너스 2 ABC 얘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발 좀 외워라. 외울 건 좀 외우자. 됐죠? 그래서 나 얘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얘네들 알면 되고요. 요만큼은 2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얘랑 얘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요런 것이 요거와 같다며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바꿔줄 수 있어요? 2ABC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곱했으므로 4의 ABC의 제곱이 되고 뒤에 놈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의 ABC 이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만 몇인지 알면 되죠.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요 두 개 변형해서 문제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와 같으므로 식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5는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어쩌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넘기시면 어쩌구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계산 똑바로 하시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러므로
A 곱하기 B 곱하기 C. 얘는 몇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4 곱하기 얘 제곱했으니까 16분의 1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정답을 얻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곱셈 공식은 당연히 머릿속에 완벽하게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번이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얘를 PQ로 표현하여라 하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라. 만들 줄 아니? 곱셈 공식의 변형할 줄 아니?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지 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잘 알아야 할 텐데 얘는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러니까 결국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더한 거와 곱한 것들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요 제곱의 합 이것도 얘네들을 가지고 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배의 그거가 되죠. 그런데 뒤에 마이너스 그거가 한 세트 더 있지.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3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만 넣어주시면 되죠. 더한 건 P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이만큼인데 뒤에 거랑 계산돼서 두 번째 소가로가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P의 제곱 마이너스 3Q 이렇게 간결하게 최종 정답을 얻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지저분하게 문제풀이 하지 마시고 계산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됐죠? 자,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36일 때 그 삼각형의 가장 긴 변 구하시오가 문제고 가나 가지고 그냥 알 수 있는 정보들 최대한 얻으시면 되겠죠? 자, 나 먼저 합시다. 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거나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얘가 0이어도 되고 얘가 0이어도 되는 거지. 얘가 0이려면 A와 B가 같거나 얘가 0이려면 B와 C가 같거나 물론 둘 다 같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 조건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 가에서 할 수 있는 정리는 전개밖에 없죠. 그냥 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얘에서 얘 빼야 되잖아. 근데 얘와 얘의 구조가 세제곱인데 얘는 더하기 빼기인 거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을 빼주게 되면 이걸 다 일일이 전개를 해봐야만 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 전개하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3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3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에서 빼기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3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이라는 건 맞아. 그래서 너 죽는 거 맞아. 그래서 너는 6배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2배의 베타 세제곱 되는 거 맞아. 근데 이걸 이렇게 다 전개해봐야 아냐고. 아, 예. 이걸 다 전개를 해봐야 아냐고. 이거 그냥 보면 알아야 해요. 다시요. 만약에 이거 두 개 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2알파 세제곱 더하기 6알파 베타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냥 보면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너는 지금 알파와 베타가 A와 2B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6배의
알파 제곱이니까 A 제곱 곱하기 베타니까 2B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더하기 2배의 베타의 세제곱인 거잖아. 그럼 얘 세제곱하면 8B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전개를 꼭 해봐야 되냐고.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너는 선생님 전 몰랐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알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변 전개하시면 4베타 세제곱, 4B 세제곱 플러스 12의 BC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 얘 아이코 넘기면 12A 제곱 B 더하기 12B 세제곱은 12BC 제곱이죠? 양변 B로 나누고 12로 나누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로 나누고 B로 나누고. 뭔 소리야?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거 각시가 90도인 이러면 서술형 무조건 감점이에요. 정확하게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서술형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C인 거죠? A, B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나에 의해서 그렇거나 그런 거잖아. 근데 A랑 B랑 같을 수가 있고 B와 C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넓이가 36이라고 그랬죠? 그럼 넓이는 36은 2분의 1 곱하기 A 제곱과 같은 거지? 그래서 A 제곱이 몇이다? 72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얘를 통해서 A가 몇이야? 이거 8, 9, 70이니까 6루트 2죠? 그럼 여기가 6루트 2고 여기도 6루트 2니까 비율에 의해서 1대1 대 루트 2죠? 그러니까 가장 긴 변 몇? 12. 이렇게 정답을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개 잘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사실 30번은 그냥 문제를 만들어낸 거고 별 의미가 없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개 더하면 너고 2개 더하면 너고 2개 더하면 너가 된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야. 그리고 다 더하면 얘가 된답니다. 그래서 뭘 구하시오가 문제죠? A 더하기 B의 상수항이 아닌 이렇게 나온다고. 상수항 아닌 개수야.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 우선 그렇다고 하니까 C는 A랑 X제곱 마이너스 1 더한 거 같죠? D는 B랑 X제곱 마이너스 1과 더한 거 같죠? 그럼 E는 C와 D 더한 거니까 두 개 더하시면 되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2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11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는 요 6개를 싹 다 더한 거 같죠? 마지막 줄 더하면 A 더하기 B의 X제곱 마이너스 1 두 번째 줄이 C 더하기 D니까 이렇게 더한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2X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는 얘죠. A 더하기 B의 2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차근차근 써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A 더하기 B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니까 3의 A 더하기 B는 얘랑 얘. 그럼 총 얘네들 총 몇이야? 얘네들 X제곱 마이너스 1이 5개 있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11에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에서 빼기 5개 넘어갔으니까 5개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나눠주면 A 더하기 B는 전개하면 6이죠. 근데 나눴으니까 2의 X제곱. 다시 전개하면 6X죠. 나누면
2x. 전개하면 5에 3이죠? 나누면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정답을 5. 이러면 보기 좋게 틀리는 거라고. 왜? 문제에서 뭐가 아닌? 상수항 아닌.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31번이고 뭐 되게 많이 나오는 트랙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요 트랙의 넓이 구하시오가 문제고, 이 트랙의 넓이는 보시다시피 도너츠 넓이랑 사각형 넓이랑 그냥 더하시오. 그냥 계산만 차근차근 하면 됐었던 문제. 사실 내가 이거 문제풀이를 해줘야 되나 되게 자괴감 드는 문제. 그냥 문제 풀면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우선은 편한 사각형 넓이부터 구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x 더하기 1과 2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곱한 거고, 이런 게 몇 개 있으므로 요렇게. 요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예요? fx인 거죠? fx 끝났고요. 그 다음에 gx는 요 반 도넛과 요 반 도넛 합친 거와 같으니까 그냥 도넛 모양인 거지. 그러면 얘는 큰 원에서 작은 원 빼시면 되겠죠. 그럼 큰 원의 지름은 넣어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큰 원 지름 싹 더하면 4x 더하기 3. 작은 원 지름 2x 더하기 1. 나 넓이가 필요하니까 반지름은 2x 더하기 2분의 3. 반지름은 x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너의 원넓이에서 너의 원넓이 빼라. 그래서 gx는 파이 너의 제곱 에서 빼기 파이 너의 제곱. 이러면 되는 거죠. 문제 보니까 gx 파이가 얘인 거잖아. 그러니까 gx는 파이 제외하고 얘만 써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fx, gx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fx에서 gx 빼는 거죠. 식만 쓸게요. 2에 x 더하기 1에 2x 제곱 더하기 2에서 빼기 너니까 빼기 2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빼먹었어? x 플러스 2분의 1. 제곱이요. 네, 이렇게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지금 뭐 이거 계산하시고 문제니까 전개만 하시면 되죠. 뭐 다른 거 요령 없고 그냥 전개만 하시면 정답. 되죠?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4x 더하기 2짜리 정사각형이 있고 지름의 길이가 4x 더하기 2짜리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호 CD의 중점을 N이라고 하고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해서 요 삼각형 넓이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죠. 도형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게 막상 하려니까 어떻게 손대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얘를 깔끔하게 이렇게 할 거야. N은 호의 중점이니까 N을 지나며 선분 BC에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되고 두 개의 삼각형은 모두 요 점에서부터 편의상 K라고 할까? K에서부터 N까지 거리를 밑변으로 공유하고 높이는 몇과 몇으로? 2x 더하기 1로 같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원하는 이 삼각형은 이런 보조선 하나만 슬쩍 그어보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분할되지만 두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 왜?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큰 삼각형의 넓이는 작은 거 아무거나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하시면 된다. 이게 결론이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그럼 작은 삼각형의 넓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높이는 2x 더하기 1이니까 밑변만 알면 되는데
요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야. 이때 잘 봐. 얘가 중점이죠. 그러면 선분 BM의 길이는 몇이 돼? 이거는 개나 소나 다 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잘 봐. 삼각형 ABM 삼각형 보여? 요 삼각형 보여? 두 삼각형은 뭐지? 닮음이라고. 닮음 비는 1대 2. 그러면 1대 2.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가 너의 절반이구나. 그래서 x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요 반원을 놓고 봤을 때 지름이 4x 더하기 2니까 반지름이 몇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길이도 몇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KN은 2x 더하기 1과 전체 길이에서 누구 뺀 거? 얘 뺀 거.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서 이거 뺀 거죠? 그래서 3x 더하기 2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얘랑 더한 거지? 5x 플러스 2분의 5.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x 더하기 1이고 밑변이 5x 더하기 2분의 5인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2개. 이렇게 넓이를 구해주시면 좀 깔끔하게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정답 써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뭘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거기다 밑줄 최고창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죠. 최고창의 개수, 상수항만 구하면 돼요. 모든 개수의 합이 아니라고. 문제 잘 읽어. 알겠어? 상수항은 예스. 상수항은 곱하시면 2분의 5. 최고창의 개수는 곱하시면 10. 그래서 더하시면 정답.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되는데 내가 학교 선생님이고 너희한테 좋은 선생님일 마음이 없어. 아주 나쁜 선생님이길 원해. 그럼 나는 이렇게 문제 낼 거예요. 최고 차수와 상수항의 합. 졸라 신박하죠? 이런 문제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안 읽혀. 그걸 알거든, 선생님. 보통 문제는 나와 봐야 지금처럼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죠. 이렇게 슬쩍 내잖아? 그럼 애들 다 이렇게 써. 그러겠죠? 지금은 뭐겠어요? 최고차수 몇 차예요? 2차 더하기 2분의 5. 졸라 신박하죠? 나라면 이렇게 낼 거라는 거야. 애들한테 엄청 욕먹겠지. 와, 저 쓰레기다. 영상. 됐어?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33번 문제입니다. 자, 사실 얘에서 중요하죠, 이 문제가. 이유는 물음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요. 자, 일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라는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 위에 a점을 찍었을 때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을 만들겠다. 이때 선분 CD의 길이가 t 플러스 3일 때 이 사각형 넓이 구하시오. 이게 문제죠, 사실상.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어진 2차 함수는 대칭축이 몇이야? 그래서 얘는 x 이퀄 4라는 대칭축에 의해서 양변이 대칭입니다. 그러면 선분 CD의 길이가 t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2분의 t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때 요 점의 위치가 몇이기 때문에 요 점의 위치는 4에서 얘 뺀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점의 위치는 4에서 얘 빼서 4가 2분의 8이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t, 0 이렇게 시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요 C의 X축 좌표를 A에다가 집어넣으면 요 A라고 하는 점의 Y축 좌표도 나왔겠죠. 자,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사각형의 넓이고 밑변의 길이는 t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으니
높이만 알면 되는데 높이는 A점의 Y축좌표와 같기 때문에 요 X축좌표를 요 이차함수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한번 이해가? 식 씁시다. FT는 밑변의 길이는 t 플러스 3이고 높이는 2분의 5 t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같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t의 제곱 플러스 8배의 2분의 5 t 이렇게 식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얘는 t 플러스 3에 전개하면 얘 약분해서 4니까 20-4t에 마이너스 4분의 5-t의 제곱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자, 여기서 이 문제의 진가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FT가 여기까지 나왔어. 사실은 여러분은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요 식도 계산을 막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계산이라고 하는 것 하면 할수록 실수가 발생하는 거야. 계산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유리해.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가 뭐야? F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하여 차수가 홀수인 것들의 개수의 합만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FT가 A의 T의 세제곱 더하기 B의 T의 제곱 더하기 C의 T의 더하기 D 이렇다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C가 지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런데 A 더하기 C라는 지금 문제의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그 식을 진짜로 다 쓰는 거야. 그래 놓고 찾으면 되지 뭐. 근데 문제는 식을 못 쓸 때가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요 식에다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t자리에 1을 넣어요. 요 식에다가 t자리에 몇을 넣어?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이해 가요? 그럼 두 개를 뭐 하시면? 빼시면 죽고 죽죠? A 빼기 빼기 A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 주어진 식에다가 1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두 개를 빼. 그럼 얘가 된다고. 여기까지 돼? 아,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두 개를 빼. 그럼 내가 원하는 거의 2배가 되니까 이걸 2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여러분은 이미 과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다 전개해서 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 FT식만 쓸 수 있었어? 그럼 여기다가 몇 집어넣어? T자리에 1을 넣는 거야. 이해가? 이대로 그대로 그냥 식 정리하지 말고 T자리에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4에 가로 열고 20 빼기 4에 1 넣었으니까 4에 16이니까 4죠. 그러니까 빼기 4. 그러니까 얘는 4에 곱하기 12. 48. 여기까지 돼? 다시 T자리에 몇을 넣어? 마이너스 1. T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에 가로 열고 20 플러스 4에 T자리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얘가 6이지. 36이니까 9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5. 그래서 30이 된다. 그럼 두 개를 뭐 하시면? 빼시면 18이죠. 얘가 내가 원하는 거 2배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얘를 2로 나눠서 정답은 9.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수의 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고 알면 써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뭐 신용은 아니네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너무 바보같이 해. 자,
지금 문제는 이렇게 직접 나눗셈의 힌트들이 있었을 때 여기는 지금 다 빈칸 빵빵빵 뚫려져 있죠. 이걸 가지고 요 fx식도 써야 되고 a, b, c도 구해야 돼요. 이거를 처음부터 하는 바보 똥개들이 있어. 진짜 바보야, 바보. 아니 왜 도대체 생각을 하라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잘 봐봐. 어차피 우리는 마지막 이 나머지 마이너스 13을 얻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고, 그럼 마지막 연산인 요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여기서 이거 뺀 게 넣은 거잖아. 그럼 얘가 뭐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가 9x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요게 9x 마이너스 1이고 이걸 썼더니 얘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 요 fx랑 누구랑 곱해서 3이랑 곱해서 마지막 줄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냐고. 그잖아? 그럼 3의 fx가 결국 이거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fx가 그냥 몇인 거야? 3x?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2개 빼서 넣어.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아니 이걸 왜 처음부터 하고 있냐고. 어차피 나는 fx가 궁금한데.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fx 나왔죠? 그냥 나와버렸죠? 그럼 요 abc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abc는 또 어떻게 찾느냐? 그냥 검산식 쓰는 거지. 요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누구랑 누구를 곱해서 fx인 얘랑 몫인 얘를 곱해서 나머지 13 이렇게 써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전개해주면 얘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구해야 되니까 A, B, C를 각각 알아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전개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3x 세제곱 2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의 4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1차의 개수가 9의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x 상수항이 1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C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A, B, C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써야 되는 건지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B, C 나왔죠? 그래서 2A, 3B 플러스 C 구할 수 있는 거지? 구해서 내가 찾아낸 fx가 집어넣으면 정답.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자, 35번도 복잡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문제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일단 나눗셈은 무조건 검산식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일단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건 문제가 없죠. 자, 이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일단 fx의 제곱이죠. 그럼 이 fx를 뭐해? 양변 제곱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fx의 제곱은 이걸 제곱한 거 같죠? 그럼 이거의 제곱이고 a 플러스 b라고 생각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럼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전개가 됐을 거라고. 이게 fx의 제곱이야. 나는 이것을 뭘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럼 항을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항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너분의 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여기서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다. 다시요. 너분의 너 하시면 얘가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여기에서도 나머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머지는 모분의 뭐 했을 때? 요걸 했을 때 생기는 나머지가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한 말 모르면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결론. 지금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얘 전개하시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죠. 이거 했을 때 나머지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직접 나눗셈 하지 마시고 얘는 4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쓰면 여기가 플러스 4인데 여기는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3. 이러면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잘라주면 너분의 너 하면 여기서는 나눠 떨어지지. 나머지 안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몇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정답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자, 36번 보시면 요 3차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하고 Q2가 1일 때 F3 구하시오가 문제야. F3 구하는 게 문제니까 K 알면 되는 거죠. Q2가 1이다. 요걸 가지고 K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Q2가 1이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 QX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FX를 요 1차식으로 나눈 목 구해라가 문제예요. 몇 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직접 나눗셈 하지 말고 뭐 하자? 조리제법 쓰자.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항 x 빼기 k 더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였어야 돼? k-1. 그래 조리제법 쓸게요.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면 0이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몫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QX 얘가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1이다. 그런데 Q2가 몇이라고 했으므로 그럼 Q2는 2 집어넣어서 4-2K 더하기 1 즉 5-2K가 되고 얘가 몇이니까? 1이니까 K값이 몇인 거야? 2. 이렇게 K값 구하시면 되죠. K값 나왔으니까 fx 완성된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몇 넣어라? 3 넣어라가 최종적인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 나머지는 조리제법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안 내. 어떻게 내겠어? 얘를 x 빼기 k 플러스 1이 아니라 2x 마이너스 2k 플러스 2라고 쓸 거야. 자, 그러면 잘 들어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 학교 시험은 뭐죠? 실수를 자꾸 유발시켜서 아이들 간의 변별력을 갖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걸로 하면 이걸로 나누나 이걸로 나누나 0이 되는 x값은 몇이니까? k-1이니까 여기다가 k-를 똑같이 썼겠죠. 얘나.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했겠죠. 그때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몫에서 나오는 거라고, 몫에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x-k 플러스 1로 나눴으면 얘가 몫이야. 근데 지금처럼 2x-2k 플러스 2로 나눴으면 진짜 몫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몇으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이게 몫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요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눈 거. 이거 졸라 중요해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조리제법을 쓸 거면 정확하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걸로 나누나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나머지는 안 변해요. 몫만 이걸로 나눈 걸로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37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막 여러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집중. 일단 문제에서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qx, rx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일단 검산식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썼을 때 우리는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 fx의 차수는 요 놈들, 즉 gx의 차수와 qx의 최고 차수를 뭐한 거 같다? 더한 거와 같다라는 거. 이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gx. 이 gx의 최고 차수는 나머지 rx의 최고 차수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무조건 커야 돼. 그런데 세 번째, gx의 차수와 최고 차수와 요 qx의 최고 차수. 얘네들은 누가 더 크고 작은지 알아 몰라? 얘는 비교 불가해요. 심지어는 요 qx의 차수와 rx의 차수 비교 가능 불가? 얘도 비교 불가합니다. 이렇게끼리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끼리 비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들은 비교가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rx의 차수가 2차일 때, 즉 얘가 최고 차수 몇 차라고? 2차. 그러면 fx가 얘죠. 근데 얘가 2차라면 내가 비교 가능한 건 g지? g가 몇 차 이상이야? 3차. rx가 2차라면 gx는 3차 이상인 거지. gx가 3차 이상이기 때문에 fx도 어떤 거야? 3차 이상이 됐던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돼요? 참고로 얘가 3차인데 얘가 상수항이면 3차가 되니까 4차가 아닌 거예요. 3차 상수항이면 얘도 3차니까 그래서 3차 이상이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니은. 요 니은의 해결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xfx를 gx로 나누면 몫이 이겁니까? 라고 물어봤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저 사실을 통해 나는 xfx를 구해보죠. 그럼 xfx라는 건 양변 몇 곱한 거와 같으니까 그럼 x의 gx, qx 더하기 x 곱하기 rx 이렇게 되겠죠. 얘를 뭘로 나눴어? 얘를 gx로 나눴다고. 이해가 되니? xfx를 gx로 나눴을 때. 그럼 얘를 gx로 나누게 되면 너분의 너 했을 때 얘가 약분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머지가 안 생기고 뭐만 생기는 거야? 몫이 생기는 거야. 뭐. 그러니까 몫이 몇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xqx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뒤에가 뭐죠? xrx죠. xrx죠. 걔를 gx로 나누었을 때 상수항이 되는지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는지 아니면 나누어 떨어지는지 알아 몰라? 그걸 몰라. 이 뒤에서 추가 몫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걸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 fx 더하기 rx는 요거 양변에 몇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gx, qx 더하기 2배의 rx가 됐겠죠? 얘를 뭘로 나눌 겁니까? 얘를 gx로 나눌 거죠? 그럼 자르면 너분의 너 하면 얘는 약분되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질문. 얘는 나누어 떨어져야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나눗셈이 돼요 안 돼요? 얘는 나눗셈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가 2r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어요. 그럼 다시요. 아니 선생님 얘도요. gx분의 너 하게 되면 이게 약분이 돼서 뭐 몫을 가지고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fx를 gx로 나누면 나머지가 rx라며. 이게 fx죠 지금. 그럼 얘를 뭘로 나누면? gx로 나누면 나머지가 rx가 나와야 해요. 그럼 여기서는 약분돼서 이런 qx라는 몫이 생기는 거죠. rx라는 나머지가 생겨야 되니까 gx분의 rx 하면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살아남아야 나머지가 되는 거라고.
즉 gx분의 rx 하면 얘가 살아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보시면 gx분의 2rx, gx분의 rx 한 다음에 2배 한 거죠. gx분의 rx 하면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나머지가 되어야 하는 건데 앞에 몇 배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배의 rx. 이러한 나머지가 생긴다라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